저 이번에 이제 P를 합격을 해서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그 올해 파워 그렇죠. 부분, 일렉트리컬 P 파워 부분 CBT로 바뀌고 이제 처음으로 거의 최초 합격자인 것 같은데 내가 주위에서 아는 사람 중에. 그래서 네, 제 주위에도 거의 없어요. 되게 의미가 있는 후기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먼저 그 총 시험 준비 기간이랑 네. 어떻게 공부했는지. 네, 제가 작년에 10월 시험을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캔슬이 돼가지고 시험 준비를 10월 달부터 준비해가지고 이제 1월까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네. 준비하는 거 같은 경우는 한 7문제집 이제 사가지고 80문제니까 거의 이제 560문제 정도 되죠. 그걸 이제 계속 회독해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시간 관리를 하시면서 공부를 했는지 좀. 일단 무조건 풀었어요. 틀리더라도 일단 문제를 풀었어요. 그 처음에 딱 웹사이트에 보니까 그 북클렛 나눠주는 게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 노트에 산 다음에 그 반을 갈라가지고 이제 빼곡하게 쓰는 약간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스펙 딱 보고 이 주제는 무슨 컬러, 이 주제는 무슨 컬러.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풀면서 특정한 그 주제에 대한 색깔을 다 바꿔서 했었어요. 처음에는 좀 재미 위주로 하다가 이제 좀 시험이 좀 가까워지면은 그때는 조금 약간 주제를 좀 깊이 파는 그런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컬러를 한 3일 동안 무조건 파는 연습도 했었고 한 달 정도 남은 경우는 이제 문제 되풀이 반복을 했었는데 이제 스펙에 나오면은 그 문제 수가 나와 있잖아요. 몇 문제부터 몇 문제까지 나온다.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것도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달랐어요. 그 범위가 있는데 나는 이 부분에서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생각보다 또 많이 안 나오고 다른 분야에 많이 나오고 한 방 먹었었죠 그때 시험을 볼 때. 그러면은 그 스펙에 나온 그 출제 비율이라고 그러죠. 출제 비율이 안 맞다는 거네요. 그게 이제 비슷하긴 해요. 제 생각에는 그게 맞긴 한데 이제 그 맥시멈 숫자만은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골고루 잘 봐야 돼요. 결국은 다 골고루 잘 봐야 된다. 네, 골고루 잘 봐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시험 끝나고 나서.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이제 CBT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뭐 실제로 딱 시험장 가면은 어떻게 처음부터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다음 시험자들이 응시자들이 좀 쉽게 적응할 수 있게 어떤 팁이나 이런 거 있으면 또 좀 알려주시고. 첫 번째로 그거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레퍼런스 북은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좀 감이 안 오거든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딱 금방 찾아가지고 하는데 불편이 없었는지. 일단 그 자리에 딱 앉으면은 컴퓨터 모니터가 한 대가 있더라고요. 이제 듀얼 모니터면 좋을 텐데. 그리고 화면이 딱 반으로 갈라지는데 한쪽은 문제고 한쪽은 이제 레퍼런스 보게 됐어요. 근데 워낙 그 모니터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게 NCES는 이게 크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줌도 해야 됐었고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이게 정말 그런 불편함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게 탭 형식 있잖아요. 엑셀에 보면 밑에 뭐 그 탭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왼쪽 상단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눌러가지고 거기 스펙에 나와 있는 그 레퍼런스를 이렇게 옮겨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레퍼런스 북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뭐 그 서치 바 있잖아요. 그것도 있어가지고 자기가 주제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 거기다 타이핑해가지고 바로 찾을 수 있는 뭐. 그러면은 레퍼런스 북이 이제 스펙에 나와 있는 단원 그대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탭 이름이 그 레퍼런스 북으로 딱 돼 있어요. 레퍼런스. 네, 찾기 쉬워요. 네. 그럼 뭐 웬만한 공식은 거의 다 있는 거죠? 거기 뭐 내가 따로 외워야 되고 이런 거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레퍼런스 북에는 웬만한 공식이 있죠. 그러면은 그 우리가 FE 볼 때 봤던 레퍼런스 북도 볼 수 있어요? 일반적인 수학 공식 나오는 그 레퍼런스 북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있어요. 그 매스메틱 분야가 있어요. 그게 제일 첫 부분에 그 유닛 컨버전이랑 그다음 매스메틱스 기본 그 수학 있구나. 공식 있어요. 그거 있으면 뭐 다 되지. 그렇죠. 그게 기억이 안 나니까 이제 우리는 너무 오래. 그렇죠. 사인 미분하면 뭐더라 이러잖아. 막 마이너스 코사인인가 그냥 코사인인가 이러면서. 저도 공부할 때 그걸 한번 훑어봤어요. 이제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 NEC 코드는 어떻게 나오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저는. NEC 코드는 제법 나왔어요. 오전에 그 코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제 표 위주로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표를 만드는 이유가 말을 설명했을 때 그 숫자가 포함이 되고 그거를 이제 translate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기 쉽게 만든 게 표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코드집에 표 있는 거는 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전기 코드 같은 경우는 뭐 트랜스포머 1차, 2차 사이징 하는 거, 그 overcurrent protection 사이징 하는 거 그런 거랑 그리고 feeder 사이징, 그리고 voltage drop calculation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테이블에 있는 것들이 좀 중요했죠. 왜냐면 그 레퍼런스가 웃긴 게 이제 빨리 찾아야 돼요. 빨리 찾아야 되잖아요. 예, 그게 시간 낭비가 좀 아까운데 만약에 자기가 키워드를 알고 있으면은 빨리빨리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유니크 해야 돼요. 만약에 자기가 모터를 하는데 430이다. 다음 페이지로 클릭하면 그 키스트로크가 몇 번 많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키워드를 좀 유니크한 거를 딱 골라 놓으면은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그런 빨리인데요. 그러면 이제 공부할 때부터 연습 문제 풀 때부터 그 레퍼런스 찾는 연습을 많이 해야겠네요. 그렇죠. 막판에는 키워드를 빨리 찾아가지고 내가 빨리 이 페이지로 갈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야 하는 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도움. 근데 NCEES 웹사이트 가면 P 시험용 레퍼런스 북이 그게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없었어. 왜냐면은 오픈북이었기 때문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클로즈로 바뀌면서 레퍼런스 북이 생겼구나, P가. 그렇죠. 역시 나는 너무 오래됐어요. 역시 새로 이제 따끈따끈한 신입 P의 말을 들어야 역시 너무 오래됐어. 이제 캐리어 가방 이제 들고 가는 시대는 이제 끝났죠, 이제. P 레퍼런스 북은 뭐 분량이 되게 많아요? 아니요. 페이지가 한 90페이지가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공부할 때 그걸 이제 PDF를 띄워놓고 이제 키워드 찾는 연습을 하면서 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는 또 그래도 저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거를 그냥 복사를 해가지고 그 종이로 그냥 공부를 했었어요. 프린트해서 그냥 봤었어요? 예, 프린트 해갖고 이게 보는 게 좀 또 편해가지고. 예. 저 페이퍼 세대구나. 그렇죠. 모니터로 뭔가를 텍스트를 읽는 것에 대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세대고. 불편함을 느끼죠. 특히 코드집 같은 경우. 시험 시간은 부족하지 않았어요? 시간은 부족하지 않았어요. 예, 시간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몇 시간 봤죠? 8시간. 네. 오전에는 조금 쉬웠고, 오후에는 좀 시간이 좀 걸렸었어요. 네. 오후께 좀 어렵긴 하죠. 아무래도 오후께 어렵긴 하지. 자기 계산기 들고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2개를 들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이 2개 못 들고 가거나 1개 들고 갈 수 있는데 그 커버는 무조건 제거해야 되고, 만약에 그 계산기가 안 되면은 이제 일렉트로닉 그 컴퓨터에 계산기가 또 있어요.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리고 이제 계산할 수 있는 종이랑 연필은 거기서 제공을 하나요? 그렇죠. 예, 북클렛을 하나 주고요. 펜도 이제 하나 주는데, 이게 사용을 조금 효율적으로 좀 하려면은 이게 반을 갈라서 조금 깔끔하게 적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면 CBT이고 이 문제 보는 것과 자기 풀이를 이제 같이 봐야 되잖아요, 나중에 검토할 때. 그래가지고 돌아볼 때 이게 풀이가 엉망으로 돼 있고 이 문제는 저기 있고 이 문제는 저기 있고 이렇게 짬뽕이 돼버리면은 나중에 리뷰할 때 좀 힘들거든요. 그래갖고 반을 갈라가지고 한 문제 쓰면은 딱 선 끊어놓고 내려가고, 한 문제 쓰고 선 끊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야 나중에 리뷰할 때 좀 편해요. 그 좋은 팁이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막 여기 썼다, 여기 썼다, 여기 썼다,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CBT 할 때 나중에 자기 계산한 거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스펙을 좀 보면서 어느 부분에서 좀 뭐 출제가 경향이 있었는지 그거 좀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여기 이제 NCES CBT, 그 스펙 띄웠는데, 일단 1단원 크게 2단원, 3단원, 4단원까지 있고, 마지막이 이제 코드집이고, 1단원을 보면 제너럴 파워 엔지니어링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돼 있거든요. 32문제. 21에서 32인데, 뭐 메저먼트, 인스트루먼트, 애플리케이션, 라이닝 프로텍션, 서지 프로텍션 쭉쭉 해서 여기 코드집 여기 포함되어 있네요. 그래서 오전에 코드집이 많이 나왔다 그랬죠, 그죠? 그렇죠. 네, 거의 이제 NEC에서 나오고 나머지 이 3개 코드는 거의 안 나와요. 그러면 나왔었는데 굉장히 쉬웠어요. 이게 그냥 바로 서치해서 찾아서 숫자 찾는 정도.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이 세이프티 코드도 한두 문제 나왔던 걸 기억하거든요. 나는 이 세이프티 코드지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공부를 안 하고 갔어,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근데 남았어. 그래서 그냥 때렸죠 그냥. 근데 이거는 이제 제공을 하잖아요 코드집을. 코드집 제공하니까. 네. 아 너무 좋네 그러면 그냥 찾아보면 되니까. 저도 그 코드집을 하루 전에 그 목차만 훑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너무 마이너한 코드집이니까 이거는 그냥 아예 안 보고 가도 솔직히 운 좋으면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순발력으로 거기 가서 찾아보고 순발력으로 그냥 바로 이런 거는 그렇게. 근데 여기서 10문제에서 15문제라고 하니까는 거의 10% 15%? 여기서만 다 맞아도 거기 세이프티 코드에서는 한 2문제 정도 나왔었던 것 같고요. 그 나중에 그 499랑 잘 안 보는 책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본 적이 없는데 다른 뭐 경력이 없어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도 본 적이 없어. 이거 이거 아니야? Hazardous Area Classification. 네. 이거 뭐야? 저 같은 경우는 거기 저희 회사 강의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한 개 보고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 강의랑은 뭐 강의는 좀 깊게 들어가는 부분이었고 그 실제로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는 그냥 되게 특정했어요. 그래서 그 키워드 그냥 찾아가지고 거기 있는 그냥 숫자만 딱 뭐 찾으면 되는 뭐 그런 거라서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뭐가 나왔어 기억나요? 네, 그게 이제 vertical clearance. 호수 위에 전선이 지나갔을 때, 근데 호수의 크기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또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 면적을 주어주고 이제 그 면적에 해당하는 그 row를 찾아가지고. 높이? 예, 높이. 높이가 최소 몇 미터 돼야 되냐 그거. 네, 몇 피트. 네, 그거야 뭐 찾으면 되겠네. 네, 그렇죠. 그때 피트냐 미터냐 이렇게 따로 표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정확하게 알고. 네, NEC 같은 경우는 네, 그 뭐 전선관에 몇 개 들어가가지고 그 면적을 계산해가지고 테이블에 찾아가지고 그 총 면적 계산해가지고 컨듀슨 사이즈 얼마냐. 컨듀it 사이즈 구하기. 그 면적 계산하는 거는 그냥 원의 넓이 구해서 파이 r 제곱해서 다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전선 숫자 곱하기 그 면적이 또 나와 있어요. 면적이 나와 있어. 그럼 너무 쉽네. 그 곱하기만 합치면 되는 거네. 그 곱하기만 할 줄 알면 돼요. 야, 이 T가 이렇게 쉽게 내도 되나? 어쨌든 이거는 이제 주는 문제고, 그죠? 맞히라고 좀 깔아주는 문제 같고 NEC 쪽은. 나머지 여기는 어땠어요? 여기 이 나머지 부분은 미국 P 이거를 어렵지가 않고 이게 한 번에 붙을 수 있는 시험인데. 근데 이걸 이상하게 미국 애들이 많이 떨어지더라고. 나는 공부를 안 하나 봐. 맞아요. 이거 왜 떨어지는 거야? 라고 싶을 정도로. 쟤도 예전 회사에 2명이 쳤었는데 둘 다 좋은 대학교 나왔어요. 근데 희한하게 공부를 안 했는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둘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그렇지 막. 뭐 앞으로 응시자에게 줄 조언이 있다면 미국 기술사 같은 경우는 조공님도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뭐 한국 기술사만큼 그 정도의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딱 맞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좀 많이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고 맞아. 근데 그 문제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좀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멀티플 초이스라도 자기가 어떻게 맞췄고 어떻게 틀렸는지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기술사가 됐으면 적어도 나중에 이제 만약에 주니어급이 온다 그러면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약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야지 그래야 조금 합격하는 그런 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예, 적어도. 그리고 준비할 때도 그런 마음가짐이 약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멘탈을 좀 관리를 하면서 해주는 것도 좋아요. 근데 공부는 누구든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가짐 같은 경우는 내가 이것을 따서 주니어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다, 어떻게 이렇게 명료하고 간단하고 그리고 자세하게 갈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인가, 그런 걸 자기를 평가하는 그런 시험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말씀. 예. 맞아요. 그 회사에서 이제 P 정도 되면은 질문 좀 들어오고 하면 대답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P 합격했으니까 회사에서도 뭐 승진이라든지 이런 데 좀 유리한 면이 있어요? 그런 면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제 능력을 또 한번 봐야죠. 이제. 그 문제집 이름이 뭐예요? 이제 결혼도 하시고 아기도 있고 일도 하면서 그죠? 절대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익숙해졌어요. 회사 일하다가 틈틈이 또 한 문제씩 풀어도 되고 그죠? 재택이니까. 그렇죠. 재택이니까 이제 이제 나는 계속 끝까지 이해할 때까지 한다. 이게 over prepared 안 되면은 통과를 못 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 한 번에 안 끝내면 진짜 너무 힘들어. 그 코드집은 궁금한데 코드집은 저기 어떻게 공부했어요? 참기만 하면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일부러 꼬아요. 유닛을 전부 다 바꿔놨어요. 첫 번째 문제가 이제 릴레이 세팅할 때. 델타 Y 이거 나왔어요? 델타 Y 계산하는 거? 그렇죠. 예, 델타 Y. 예, 델타 들어갈 때 뭐 루트 3을 곱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어요. 제가 그쪽에 좀 자신이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안 나고 좀 당황했죠. 이게 원래 우리가 현업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인데. 그죠? 제일 많이 쓰는 건데 현업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거.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나 이거